2016년 3월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 12.5%, 랭킹으로 알아보는 양질의 일자리 정보로 청년 실업률은 낮추고 취업률은 높이고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일자리 정보 프로그램 랭킹쇼 잡 위클리 지금 시작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평생 현역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린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까요? 여러분께 그 해답을 드립니다. 랭킹쇼 잡 위클리! 그 지아 씨는 말이죠.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이 선배들한테 들은 말 중에 가장 좋았던 말이 뭘 것 같아요? 수고했어, 잘했어, 최고야! 뭐 이런 말들 아닐까요? 네. 왠지 가식적으로 들리지? 사실 여러 말들 다 좋지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나는 자네를 믿네. 이런 말이 가장 좋고 듣기 좋고 아주 와닿더라고요. 믿는다는 말, 참 힘이 나는 말이죠. 그런데 이 내가 가진 직업이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일이라면 어떨까요? 정말 힘이 나고 무엇보다 명예스럽겠죠. 이 일을 하다 보면 이 여러 가지 고비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내 직업이 사람들한테 신뢰를 준다고 생각하면 정말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직업에도 이 믿음 순위를 매긴다면 여러분의 직업은 몇일까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랭킹쇼 자, 위클리! 대한민국 직업의 개수는 약 11,600개. 여러분이 신뢰하는 직업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 나라에서는 다양한 직업이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는데요. 과연 한국에서는 어떤 직업이 가장 신뢰를 받고 있을지 구직자가 신뢰하는 직업 베스트 5 지금 공개합니다. 네, 오늘도 동국대학교 홍보대사 한서희, 한정현 씨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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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컨설턴트 박우식 대표님 함께하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와요. 네, 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동안 직업 선호도 조사는 좀 자주 했었는데 신뢰하는 직업에 대한 조사 좀 낯설게 느껴지거든요. 믿음이 가는 직업이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우리가 이제 신뢰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굳게 믿고 의지한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게 믿고 의지하는 직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봉사나 믿음, 신금과 같은 정서적 가치가 중요한 어떤 그 가치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직업 선호도 조사에서 흔히 이제 사회적 어떤 고용의 안정성이라든가 어떤 급여의 수준이라든가 명예, 지위 이런 가치들, 사회적 희소적 가치들이 이제 우선시 된다고 하면은 직업 신뢰도 조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대방에 대한 배려, 헌신 이런 이제 이타적 가치들이 우선시되는 그런 이제 직업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보다는 좀 남을 생각하는 직업을 네,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네요. 그럼 뭐 누굴 이렇게 돕는 주로 믿음을 주는 이런 직업이라고 하면 사실 그 남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산다라는 얘기인데 그 사실 별로 이렇게 돈이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거 이렇게 희생과 봉사하면은 사실 좀 그 보수가 좀 적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직업들이 있어요, 주로? 뭐 우리가 이제 여기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직업들은 뭐 의사, 잠시만요.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맞춰볼게요. 제가 왜냐면 예전에 경험이 하나가 떠오르는 게 있는데 저는 그런 직업들 중에 경찰관이 떠올라요. 네, 왜냐면 제가 예전에 택시를 타고 귀가를 하던 중에 갑자기 술 취한 사람이 난동을 부리면서 제가 타고 있는 자리에 타더라고요. 근데 이 신문지를 돌돌 만 거를 택시기사님 옆구리에 대면서 협박을 해서 제가 그 차를 타고 이렇게 좀 한동안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그때 이제 경찰서로 택시기사님께서 안전하게 이제 좀 가셔서 잘 찾아가긴 했는데 갈 곳으로. 근데 그때 굉장히 급박했던 상황을 떠올리면 이때 경찰관이 빨리 나타나 줬으면 했던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그 상황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경찰관이었기 때문에 네. 그 종이 뭉치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나요? 실제 휴지가 없었습니까? 종이 뭉치를 그래서 도착을 해서 열어봤더니 네. 그냥 종이 뭉치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저처럼 뭔가 급박한 상황에서 믿음을 좀 가는 그런 직업을 가지는 분들이 생각이 나기도 하잖아요. 어떤 경험 있으세요? 저는 경찰을 좀 이제 신뢰하게 저처럼? 되는 계기가 네. 있었어요, 직접적으로. 이제 학생들 알바를 많이 구하는데 저도 딱 20살이 되자마자 알바를 구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모 사이트에서 공고를 보다가 이 일하면 괜찮겠다 싶었던 일이 있어서 이제 연락을 드렸죠. 그랬더니 그쪽에서 이제 면접을 보러 오세요 하시길래 제가 주소 좀 보내주세요 했더니 주소를 안 보내주시고 그냥 어느 역 몇 번 출구로 오시고 그쪽에서 전화를 주세요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그 골목에 사무실 있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길 가는 사람 이렇게 딱 잡고 저 건물 무슨 건물이에요? 매장 뭐 있어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오피스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해서 의심이 가가지고 바로 이제 집으로 돌아갔죠. 근데 아무 연락이 없더라고요. 아, 이상한 일이 있었을 수도 있었겠다, 위험할 수 있었겠다 생각해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제가 이런 일 때문에 이제 가진 않았지만 제 또래 친구들이 이제 보고 많이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랬더니 출동을 하셨다고 저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 경찰들 정말 일 열심히 해주시는구나 이런 네. 생각을 아니 하게 뭐 이렇게 됐습니다. 위험한 네. 일들을 많이 네. 당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저도 놀랐었어요. 그렇고 네. 정현 씨도 좀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경찰관이 가장 이렇게 믿음이 가는 직업군으로 생각이 난 건데, 자, 랭킹쇼 자 위클리 오늘도 한국직업방송과 취업포털 커리어가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구직자가 가장 신뢰하는 직업 베스트 5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약간 좀 눈에 띄는 게 있어요. 0%는 과연 어떤 직업들이 있을지. 그러니까 신뢰가 거의 없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사실 0%면. 어떤 의미일까요, 0%는요? 그 직업군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제 흔히 이제 우리가 신뢰는 쌓기는 어려워도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0%의 신뢰를 갖는 직업의 특성들은 저는 한 3가지 정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직업에 있어서 자기 이익 추구에만 너무 몰두한 나머지 공동체의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소홀히 하는 직업군. 두 번째는 일반 대중들의 높은 기대와 관심을 갖고 있지만 거기에 걸맞는 직업 윤리를 보여주지 못하는 네. 직업군. 그다음에 기대에 이제 못 미친다. 그렇죠. 예.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은 굉장히 크지만 사람들에게 받은 사랑만큼 다시 사람들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직업군. 네. 뭐 이런 직업군들이 좀 신뢰도를 잘 받지 못한 직업군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제 생각에도 기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조금만 실수를 해도 그게 실망감으로 아예 신뢰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구직자들이 생각하는 믿음이 0%인 직업은 잠시 뒤에 한번 잠시 알아보도록 뒤에? 하고요. 나 이게 제일 궁금한데. 잠시 뒤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본격적으로 5위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직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직업 베스트 5 5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5위는요. 8.1%를 차지한 기술자 연구원입니다. 구직자가 가장 신뢰하는 직업 5위는 바로 기술자와 연구원인데요. 각종 설비를 설계하고 생산 제품을 검사하는 기술자, 관련된 업무에 대해 공부하고 연구에 개발하는 연구원. 과연 기술자와 연구원이 신뢰를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거 좀 약간 의외인데? 네. 기술자들 뭐 자기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닌가? 기술 개발. 저는 이제 2가지 측면에서 이분들이 신뢰도 랭킹에서 이제 5위를 차지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삶에서 우리가 이제 인간이 기계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간 소외 현상이 생긴다고 얘기할 만큼 다양한 어떤 전자 제품들에 의존하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이런 일상에 있어가지고 전자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그것을 수리해주거나 그것을 개발하시는 분들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만약에 고장났을 때 수리해줄 분들이 안 계셨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분들이 당장 도움을 주지 않으면 자기 생활에 엄청난 이제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일단 기술자나 연구원들이 신뢰도를 갖는 직업군에 이제 포함됐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기술자나 연구원 업의 특성상 분명한 어떤 성과를 보여줘야 되고 어떤 결과를 눈에 띄는 결과를 보여줘야만이 되는 그런 직업적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보이는 것을 믿는 그런 이제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장난 어떤 제품들을 고쳐줬을 때 거기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럴 수 이제 있겠네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마 이제 기술자나 연구원분들이 좀 신뢰받는 직업군에 포함되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술 자체가 어떤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결과물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뭐 네. 고장나면 이제 고쳐줘야 되고. 네. 그렇지 못하면 신뢰를 못 받으니까. 네. 그리고 우리 근데 일상과 너무나 지금 밀접한. 근데 이런 거 관련이 사실 있죠. 연구해가지고 뭐 이렇게 새로운 제품을 만들면 떼돈 벌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세상을 좀 깜짝 놀라게 했던 신기술이나 어떤 발명품, 제품들이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스마트폰 아닐까요? 스마트폰. 스마트폰이 네. 생긴 이후로 뭐 PMP나 전자사전 다 필요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네, 되게 혁신적인 것 같아요. 저는 저 여기 잡서 형님을 참 좋아하는.
저는 딱 떠올랐던 게 컴퓨터였어요. 그러니까 네, 사람이 어렵게 하는 일을 되게 한 번에 순식간에 처리해버린다던가 아니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해서 처리한다던가 하는 게 세상을 좀 깜짝 놀라게 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 잡수 신봉자들. 근데 저는 조금 더 세분화해서 얘기를 하자면 차량용 내비게이션이나 블랙박스 같은 것들 저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또 식기세척기, 로봇 청소기 안 놀랍다고요? 놀랍잖아요. 왜 안 놀라시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계신가 봐요. 로봇 청소기 얘기하니까 네. 사실 우리 집에 이제 청소를 제가 담당하다가 아, 네. 너무 귀찮은 거야. 네. 근데 이 광고 보니까 이게 알아서 지가 돌아다니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 샀어요. 사가지고 난 TV 볼 때 얘는 청소하고 톡톡톡톡 다 다니고 하더라고. 네. 근데 이제 어느 날 저 우리 애가 현관문을 좀 열어놨어요. 얘가 먼지 찾아 집을 나가버렸어. 못 찾았어. 80만 원 주고 샀는데 정말 못 찾으셨어요? 못 찾았어. 그래서 기술이 이거 뭐가 잘못됐나. 너무 먼지를 지금도 찾는다. 뭐 어딘가에서 혼자 청소하고 있는. 너무 많이 먹어서 죽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우리 대표님은 혹시 뭐 깜짝 놀랐던 기술이라던가 네. 발명품들이 있으신가요? 네. 네,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가지고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었던 이제 대표적 기술들이 이제 몇 가지 있는데요. 제1차 산업혁명을 가져왔었던 대표적 기술이 이제 증기기관의 발명이거든요. 증기기관의 발명을 통해서 어떤 인간의 이동, 물리의 어떤 그 혁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네. 일어난 것이고요. 제2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기술이 이제 전기의 발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기의 발견을 통해서 이제 대량 생산 시스템이 이제 갖춰져서 인간의 어떤 물질적 풍요들이 더 더 확대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이제 마련된 거고요. 이제 제3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이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견을 이제 얘기를 하죠. 이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견은 기존의 어떤 이 산업 중심의 사회를 지식 정보화 중심의 사회를 이제 바꿔놓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된 거죠. 지금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 기술은 이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이런 기술들은 앞으로 우리 삶을 어떻게 더 풍요롭게 만들지 계속 지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증기기관, 뭐 엔진 이런 게 개발되니까 말들이 이제 농장에만 있잖아. 옛날에 교통수단이었는데.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옛날에 말들 돌아다니면 말똥 싸고 얼마나 더러웠어. 근데 사실 그거 보면 많이. 근데 사실 그런 거 보면 기술이 개발됐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잃어버리는 것도 많거든요. 그건 맞습니다. 뭐 맞아요. 그런 엔진 개발되고 나니까 환경이 오염되고 사실은 아까 잡수 형님 얘기했지만 나 그 스마트폰 때문에 집에 가서도 이래요 요즘.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물론 개발의 취지는 그런 것도 있지만 좀 이 반대 측면도 있지 않을까 나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예. 그래도 일단은 우리 생활엔 좀 많은 이로운 점들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사실 제가 좀 여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그 깜짝 놀라게 할 기술들을 생각을 해보면 저는 좀 세탁기나 청소기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지금 우리의 삶이 과연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지금 뭐 빨래터에 있겠지 여자들은. 한강에서 빨래하고. 네. 아, 정말 생각해보니까 좀 끔찍한데요. 이렇게 세상 어디에선가 또 우리를 놀라게 할 발명품이나 기술들을 개발해 주실 발명가분들이 많이 또 나타나기를 기다려보면서 자, 이어서 4위 한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8%를 차지한 경찰관입니다. 드디어 나오셨네. 네,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범죄 예방과 유실물 처리는 물론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교통관리까지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을 돕기 위해 힘쓰는데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사고 현장으로 뛰어가는 민중의 지팡이. 경찰관이 되고 싶은 취준생 여러분, 귀를 기울여 주세요. 사실 이제 경찰관이 신뢰도 4위에 오른 것은 우리나라가 그 치안 청정국입니다.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서도 범죄 발생률이 5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예, 낮아요? 그리고 이제 그 5대 흉악 범죄자들에 대한 검거율이 한 7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높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높은 이유가 제가 이제 뭐 경찰청에 근무하는 친구를 통해서 이제 좀 물어보니까 우리나라는 전 국민 지문 등록 제도를 하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과자에 한해서만 지문 등록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제도적인 어떤 그 측면들도 아마 영향이 있을 것 네. 같고요. 아무래도 이런 치안에 있어가지고 어떤 치안을 담당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경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제 신뢰도를 좀 얻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런 생각 해보잖아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도 이제 포졸들이 있었는데 포도청도 있었고 네. 만약에 지금 저 경찰관이 만약에 지금 우리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거예요? 우리 진짜 한번 상상을 해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교통 질서가 굉장히 혼잡스러워져서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반대로 그래서 좀 차량이 줄어들 것 같기도 하고요. 흉악범이 많아져서 살기 힘든 세상이 될 것 같기도 해요. 네, 네. 같은 생각이에요. 범죄가 너무 많아질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이제 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다 보면은 그런 갈등이나 싸움이 불가피한데 이거를 가운데서 중재시켜줄 그런 공권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굉장히 사회가 무질서해지지 않을까. 네. 사실 그 저 뭐 술집 같은 데서 싸움들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결국은 싸움이 끝나는 거는 결국 경찰관이 많아요. 112에 신고를 해야 싸움이 끝나. 그러니까 자제력을 잃었을 때도 경찰관만 나타나면 그래도 네,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되는. 네, 사실 경찰관이 없는 세상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경찰관이 없으면 큰일 나겠죠. 정말 말씀하신 대로 많은 혼란이 일어날 수가 있겠는데 경찰관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명감이나 특별한 직업 정신이 없으면 참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떨 때 좀 힘들다고 느낄까요, 그분들? 왜 가끔 드라마 보면은 경찰서에 그 파출소 안으로 취객이 들어와서 난동을 부리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드라마가 아니라 현실에서도 그런 일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좀 취객들은 일단은 말도 안 통하고 또 통제도 안 되는데 또 안전하게 귀가를 시켜야 되니까 맞아요. 이런 부분에서 또 굉장히 스트레스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뭐 이렇게 폭행 같은 걸 하면 이렇게 격리를 잠깐 시켜놓을 수는 있지만 폭언은요 사람이기 때문에 듣기 굉장히 힘들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요즘에 기사를 보다 보면 경찰관을 매단 채로 차들이 뭐 이렇게 질주를 한다던가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 상황에 경찰관들이 얼마나 공포스럽고 그 후에 후유증이나 스트레스가 많을까에 대해서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사실 아까 네. 취객도 얘기했지만 그 음주 단속 같은 거 만약에 진짜 난 그 어떨 때는 뭐 이제 저도 좀 얄미울 때가 있어요. 사실은 너무 밀린다든가 막 그것 네. 때문에 막 별로 할 장소 아닌데 이제 뭐 기습적으로 할 때 뭐 이럴 때 이제 조금 밉기도 할 때가 있는데 그래도 밤에 저 차들 일일이 세워가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얼마나 피곤한 일이에요, 사실은. 네, 맞아요. 그런 단속이 있으니까 그나마 이만큼 조절이 된다 이런 생각도 네. 들어요. 예. 국가와 사회가 좀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경찰이라는 직업이 없어서는 안 될 직업이잖아요. 경찰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표님? 경찰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크게 보면 이제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경찰 대학을 진학하는 방법인데요. 경찰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경찰 시험에 이제 응시를 해야 되고 1차 시험뿐만 아니라 신체 검사, 면접, 학생 기록부가 또 반영이 되고 수능까지 총 5가지가 이제 포함돼서 전형이 이루어지고요. 보통 이제 작년 기준으로 한 경쟁률이 한 100대 1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거의 서울대 가는 수준 정도 되지 않으면 가기 힘들다라는 얘기도 요즘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이제 경찰 간부 후보생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제 여기 시험 같은 경우도 1차는 이제 객관식이고 2차는 이제 필기 논술 형태로 이제 치러지는데 시험 난이도는 상당히 좀 높은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시험을 이제 합격하면 1년 동안 이제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경위로 이제 임관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경찰대학을 4년 마치고 이제 임관을 하게 되면 경위로 임관하고 네. 경찰 간부 후보생도 이제 경위로 임관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순경, 이제 흔히 이제 많이 이제 접하게 네. 되는 순경 시험 같은 경우에는 예년 같으면 1년에 한 2차례 정도 있었고 최근에는 좀 순경 수요가 좀 많아져서 한 3차례 정도 시험을 본다고 네.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특수직 같은 경우 이제 외국어 전문가 아니면 뭐 사이버 쪽 전문가 아니면 이제 고시 합격자들 대상으로 이제 특채 형태로 이제 선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사이버 수사대 진짜 그렇죠. 뭐 과학 수사대도 있잖아요, 네. 진짜. 요즘 네. 뭐 옛날엔 수사반장 시절에는 수사반장. 네. 그때는 막 진짜 왜 이런 거 보이잖아요. 이렇게 책상에서 탁 해주고 양말을 꺼내. 그래서 오늘도 야근이야 하면서 이렇게 말하시잖아. 근데 요즘도 그러나 모르겠어요. 뭐 사실 이렇게 경찰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또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경찰관분들 보면서 좀 이제는 미소 한번 이렇게 싹 날려주면 어떨까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미소가 네. 이렇게 쉽게 나오진 않아. 나는 옛날에 같은 경찰관한테 딱지 3번 뛴 적 있어. 그래서 움찔하시는 것 같아요. 그 기억이 안 사라져. 네, 저는 앞으로 좀 미소를 한번 살짝 날려드리는 걸 오늘부터 좀 연습을 해봐야겠어요. 네. 네, 4위까지 알아봤고요. 자, 구직자가 가장 신뢰하는 직업 베스트 5, 3위 이어서 알아보도록 3위는 하겠습니다. 또 뭘까요? 13.5%를 차지한 의사 약사입니다.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치료해주는 의사.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약을 짓는 약사.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와 약사의 모든 것 꼼꼼히 파헤쳐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부품이 한 2만 개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747 여객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부품이 한 300만 개. 우리가 우주 왕복선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부품이 한 500만 개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이 세포 조직이 한 몇 개 되는지 아세요? 그런 건 좀 물어보지 마. 100조 개나 된다고 합니다. 100조 개. 그러니까, 좋아. 그러니까 인간의 신체라는 게 얼마나 신비하고 우리가 좀 알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 그 인간의 신체를 다루는 직업이 얼마나 많은 연구와 고민 그 노력이 필요한 직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예. 아파 본 사람들은 진짜 알죠. 의사나 약사 뭐 얼마나 좀 중요한지. 그럼요. 예. 저는 이제 좀 침을 많이 맞으러 다녔었어요. 침, 네. 학생 때 목이랑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근데 이제 침 놔두시면서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되게 대화를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어린 학생인데도 되게 잘 이렇게 대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험생활 힘들고 하니까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었어요. 저는. 네. 침을 많이 맞았어. 난 성형을 많이 했다. 저는 베트남 여행을 갔을 때 네. 그때 진짜 배가 아팠었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베트남 병원에 갔는데 베트남 병원이 진짜 열악합니다. 뭐 사람들 환자들 뭐 그냥 복도에 그냥 막 앉아 있고 막 그런 상황인데 말도 안 통하는 의사인데도 굉장히 친절하게 열성을 다해서 진료를 해주시는 게 아주 굉장히 생생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네, 네. 확실히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님들 굉장히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인 만큼 또 많이 바쁘시고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도 그게 많을 것 같긴 한데요. 의사한테 네. 진짜 의지하게 되고 고마운 순간이 뭐냐면은 사실은 그 우리가 왜 암 같은 거 이제 중요한 수술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환자와 보호자가 헤어지면서 수술실로 들어갈 때 그때 믿을 사람은 정말 의사밖에 없어요. 왜? 맞아요. 네. 그냥 뭐 물론 하늘에 기도도 하고 뭐 하지만 이 수술을 정말 잘 끝내주길 바라는 그 믿음 하나 그거는 그냥 의사 믿는 것밖에 없거든요. 네. 그게 중요한 직업이에요. 네, 그거. 그만큼 이렇게 생명을 좀 다루기 때문에 업무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그 대한가정의학회지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과 비교를 했을 때 암의 발병률이 2배에서 3배 이상 더 높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걸릴 확률이요. 암 치료하는 사람들이 네, 암 오히려. 발병률이 그렇게 높아. 네. 근데 아무래도 좀 많은 질병에 너무 가까이 노출돼 있다 보니까 또 본인이 더 열악한 환경에 있어서 좀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근데 스트레스가 아무래도 네. 심하겠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사람 몸이 뭐 전자제품보다 훨씬 더 복잡한 몸이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바쁘게 일하면서 또 환자도 봐야 되는, 그러면서 환자는 또 의사 선생님만 바라보고 믿는, 정말 믿음이 가는 직업인 거잖아요.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사실 의사 선생님보다는 좀 약사 선생님들이 조금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그것도 좀 의외야. 사실 약사분들은 그렇게 약만 줘주시면 뭐 네. 그 자기 약국이 잘 네. 되려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지금 최근에 이제 통계 결과에 의하면 그 개업 약사분들의 일주일 평균 근무 시간이 한 62시간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노동법상 평균 이제 주당 평균 법정 근무 시간이 40시간이거든요. 그것에 비하면 한 1.5배 정도 더 네.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아니 뭐 약국문 오래 열어놓으면 좋은 거지 뭐. 그만큼 이제 업무 강도가 제가 약사하는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운영을 안 하면 약국 경영이 또 안 되는 측면들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또 거기에서 이제 덧붙여가지고 이제 당번 약국제라고 해서 이제 관할 지역에 이제 보건소가 주체가 돼가지고 이제 의료 공백 시간대에 당번 약국제를 운영하는데 그건 이제 실질적으로 거의 일요일 날 이제 운영하는 거거든요. 돌아가면서 운영하는데 거기에 대한 또 인센티브는 또 전혀 없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실질적으로 휴일이라고 이제 쉴 수 있는 기회들이 또 많지 않은 측면들도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뭐 이 그 드럭스토어나 편의점에서도 간편 의약품들 판매가 되고 약국 간의 어떤 경쟁도 치열해지고 병원들 간의 어떤 그런 갈등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약사를 하시는 분들의 스트레스를 굉장히 가중시키는 그런 이제 요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예. 사실 생각해 보면 약국은 갑자기 몸이 아팠을 때
당연히 문을 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달려가게 되잖아요. 꼭 아프면 새벽에 아파. 네, 근데 이 의학이 가진 힘, 의술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중에 굉장히 생명을 또 앗아갈 수도 있을 만큼 치명적인 결과를 갖고 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의사나 약사라는 직업이 준비를 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의사가 되기 위한 방법은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의대에 진학하는 방법이죠. 의대에 진학하면 그 의대 진학 이후에 6년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대 진학을 안 할 경우에는 이제 4년제 학사를 졸업하고 의학 전문 대학원에 이제 입학을 하는 겁니다. 의학 전문 대학원 같은 경우도 4년 과정이에요. 이제 그걸 마친 다음에 또 뭘 해야 되냐면 의사 면허 시험에 이제 합격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 다 합하면 거의 한 10년 이상 시간이 필요한 네. 거거든요. 약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지금 약사 학제가 어떻게 되냐면 2+4 학제라고 해서 대학에서 이제 2년을 마치거나 뭐 2년, 3년 전문대학 과정을 마친 분들이 약학대학원 시험을 봐서 이제 약학대학원에 입학을 한 다음에 4년 과정을 거친 후에 와. 약사 면허 시험을 거쳐야만이 이제 개업 약사로서 이제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최소한 6, 7년 정도 걸린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나 약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직업적인 어떤 금전적 보상 측면들은 그분의 어떤 노력, 시간, 비용, 투자 이런 것과 상당히 좀 비례한 측면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감안할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와, 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고생을 해서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 근데 저는요 감기에 걸려서 병원을 가면 제가 아프다는 얘기를 하기가 좀 눈치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당연하다라는 처방을 받을 때 조금은 서운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맞아요, 우리 서희 씨 맞아요. 굉장히 지금 격하게 공감을 네, 하고 있는데 맞아요. 네, 그랬던 경험 있으세요, 서희 씨도? 네, 제가 이제 시력이 안 좋아서 불가피하게 렌즈를 좀 어렸을 때부터 꼈는데 그래서 그런지 조금씩 이제 가끔 염증이 생기기도 해요. 제가 관리에 조금 소홀하면은. 근데 저는 눈이 안 보이니까 너무 불편해서 아파서 안과를 가면은 렌즈 껴요? 네, 안 끼면 돼요. 이러고 그냥 보내버리고. 근데 뭐 저는 뭐 이게 왜 그런 건지 뭐 어떻게 안 좋은 건지 좀 설명을 듣고 싶은데 그냥 렌즈 안 끼면 돼요. 이러고 보내버리시니까 좀 서운하죠, 솔직히. 설명을 좀 자세히 안 네. 그렇죠. 해주는데. 네, 좀 바쁜 건 저희도 잘 알고 있지만 뭐 나도 똑같아요. 네. 나도 이렇게 뭐 어디 배 아프거나 이래서 네. 뭐 저 가면은 술 좀 그만 드세요. 이게 다야. 정말 그게 다는 아닐까요, 국장님? 뭐 중요한 거 아닐까요? 뭐 심각한 거 아닐까요? 그냥 술 그만 드세요. 네, 그 병원 어딘지 저도 가봐야겠는데 굉장히 간단하게. 네. 네, 근데 사실 이렇게 바쁘게 환자를 보시면서 고생하시는 거 저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은 더 헤아려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까 굉장히 궁금해하셨던 지금 0%의 직업을 또 남겨놓고 3위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더 올라가기 전에 0%의 직업 한번 알아볼까요? 0%? 잠시만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뜯으면 재미가 맞추자고? 없잖아요. 네. 한번 맞추고 넘어가요.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니 이렇게 쉽게 가는 게 없어. 뭐가 있을까? 0%? 0% 믿음이 신뢰가 0%라는 건데. 자기만을 위하는 직업 이런 거잖아요. 저는 그죠? 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자면은 아마 정치인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정치인, 네. 왜냐면은 뭐 영화나 드라마에 노출되는 모습이 그렇게 뭐 깨끗하고 청렴한 이미지보다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아니 정치인들이 그렇게 국민들을 위해서 하시는 건데 그게 그렇게 맞는데 약간 매체를 보다 보면은 그렇게 좀 역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마 0%에 있지 않을까 하는 저는 무속인이 있지 않을까? 무속인은 왜냐면 호불호가 좀 갈리긴 하지만 아주 맹신을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정말 무속인? 싫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믿지 않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제 주변엔 그냥 공짜로 젊게 봐주는 분들도 있는데 나는 네. 그 오히려 약간 무속인보다 예술인들? 왜냐하면 자기 창작 세계는 네. 자기가 그냥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뭐 꼭 누구를 위한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그거는 이제 뭐 봉사 차원에서 하는 거고 네. 보통은 자기 그냥 창작 세계를 자기가 구현하잖아요. 네. 자, 어떤 결과가 있을지. 두구두구두구두구 네. 짠. 아, 정치인과 맞췄어. 연예인. 네, 맞추는 것 같아요, 두 분이. 네. 야. 구직자들이 생각하는 신뢰하는 직업의 0%를 차지한 정치인, 연예인. 아니 어떤 이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만 정치인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네. 어떤 예. 이유 때문에 0%를 차지했다고 생각하세요? 독일의 시장조사 연구기관이 이제 GRK라는 곳에서 전 세계 25개국 직업에 대한 신뢰도 조사를 한 결과 22개국에서 정치인이 신뢰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딴 나라도 다 예, 비슷한 그러니까 거네. 네. 뭐 이게 비단 우리나라만의 어떤 얘기는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어떤 이제 자신의 어떤 정치적, 정파적 이익을 우선시하고 어떤 이제 국가라든가 국민의 어떤 삶에 대해서는 좀 등한시하는 그런 이미지들이 좀 많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요인들이 정치에 대한 정치인이라는 어떤 직업에 대한 신뢰도가 0%가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치인이라는 직업이 어쨌든 전 세계 어디에서도 좀 믿음은 없는 직업이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우리가 정치인을 뽑으려고 투표들을 많이 하잖아요. 나는 요즘에 그 투표에 대해서 좀 의심이 많이 가 사실은. 왜냐하면 그 아까 공약 얘기했지만 네. 그거에 현혹돼서 우린 뽑잖아요. 근데 안 한단 말이야.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네. 사실은 저 회사원 입사시켜서 서로 회사원들끼리 경쟁하듯이 정치인들도 그냥 다 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 경쟁 속에 이렇게 자기가 뭐 성과 있는 사람만 뭐 이렇게 좀 올라간다든가.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뭐 그래도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이런 정치인들을 보면서 우리 정현 씨는 어떤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사실 이제 대학생 입장에서 신뢰도가 좀 낮은 편에 속한데요. 공약 이행이 잘 되지 않아서 당연히 이제 그 매스컴을 통해서 저희는 믿을 수가 없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정치적 무관심까지 이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 우리 그 양치기 소년 얘기도 있잖아요. 거짓말을 일삼으면 꼭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누구에게나 신뢰를 받을 수는 없는 것 같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지금 정치인 외에도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신뢰도 0%에 올랐는데 요즘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이 연예인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요즘 연예인들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그 젊은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선호 직업을 조사하면 이제 연예인을 하고 싶다라는 직업도 희망하는 비율도 상당히 이제 높은 네. 수치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뭐 요즘 이제 매스미디어의 영향들이 굉장히 좀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이런 매스미디어에 많이 노출된 이제 연예인들에 대한 어떤 초등학생들이나 이제 중고생들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측면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연예인 직업들을 우리가 뭐 좋은 긍정적인 면과 이제 그 좀 부정적인 면들을 다 학생들한테 좀 보여주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없어서는 안 될 직업이지만 그 연예인이라는 직업 자체가 모든 사람이 선망한다고 해서 다 될 수 있는 직업은 아니고 극단적으로 all or nothing 성공한 연예인과 그렇지 못한 연예인들 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굉장히 이제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학생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 이 가정에서 어떤 진로교육에 대한 어떤 체계적 교육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를 많이 좀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 뭐 소위 그 스타니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전에 우리가 다른 표현이 있잖아요. 공인이라는. 아,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만큼 그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가 그 책임을 져야 되는 행동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가끔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는 행동들을 했을 때 실망감이 굉장히 맞아요. 큰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여기에 있지 않나. 왜냐하면 사실 자기가 벌어들이고 누구 때문에 벌어요? 팬들 때문에 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최근에 한번 그 대학생들한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어요. 야, 우리나라를 떠나고 싶은 사람, 이민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하니까 정말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한 60%의 학생들이 이민을 가고 싶다라는 대답을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우리 사회에 대한 어떤 절망감을 표출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이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이런 청년들의 어떤 이런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좀 잘 헤아려서 청년들이 우리나라에서 좀 뭔가 희망을 갖도록 하는데 좀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네, 사실 뭐 맞습니다. 국민들의 시선이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직업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요즘 그 미디어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져서 우리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연예인분들은 좀 언행이라던가 또 운전 사고 같은 것들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욕설이나 폭행 정말
그 적대감이 생기면서 싫어지게까지 만드는 행동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요즘 다시 한번 그래도 드리면서 뭐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도. 네, 물론 안 그러시는 분들도 참 많지만 또 그 중에 좀 당부의 말씀 한번 드리면서 자, 이어서 2위를 한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직자가 가장 신뢰하는 직업 2위는요. 예. 18.9%를 차지한 공무원이네요. 공무원. 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공무원. 최근 안정적인 직업으로 공무원이 큰 인기를 받고 있는데요. 공무 이외의 영리 목적으로는 일할 수 없다는 공무원. 공무원이 신뢰받는 이유는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친절하고 공정하게 근무하기 때문일까요? 사실 그 공무원 나 어릴 때만 해도 공무원이 좀 신뢰가 안 가는 그 동네 구청이나 네. 면사무소 이런 데 가도 뭔가 이렇게 좀 일이 잘 뭐 서류 하나 띄는데도 힘들고 그냥 다음에 오세요 이런 게 좀 많았거든요. 근데 사실 요즘 가면은 굉장히 친절해요. 네. 그리고 뭐 네. 바로바로 해결해주고 스피드도 빨라졌고 그래서 이게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요, 진짜. 네. 공무원 하면 이제 복지부동, 무사안일 뭐 이런 단어들을 많이 이제 좀 연상을 하는데 사실 이제 제가 2위까지 오른 그 이유는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접하는 공무원 같은 분들은 사실 현장직 공무원들이거든요. 뭐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 뭐 환경미화원, 우리가 주민센터에 가면 이제 흔히 만나는 그런 공무원들.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사회복지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들이 우울증을 겪는 분들이 한 30%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요즘 이제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이제 노인분들 관리해야 되는 대민 서비스가 이제 굉장히 주가 되는 업무다 보니까 그런 스트레스가 굉장히 이제 많은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국민적인 공감을 얻는 측면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공무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제 좀 박봉이다 이런 이미지가 아직도 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뭐 급여 수준이 계속 이제 좀 많이 향상되지만 아직도 이제 100대 기업 평균의 한 76% 정도밖에 아직 안 되고 있거든요. 예,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아무래도 이제 공무원들의 어떤 신뢰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좀 그 긍정적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근데 듭니다. 그 네. 박봉 때문에 사실은 뭐 예전엔 더 많았어요. 막 신문 광고에도 나오고 뭐 공무원 뭐 부패 척결 뭐 이런 맞아요. 얘기들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요즘도 사실은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다. 왜냐면 이게 이 청탁이나 이런 데 유혹에서 이게 자유롭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뭐 이런 청렴이나 뭐 도덕, 직업 윤리의식이 특별히 더 필요한 직업이 공무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역사에서도 교훈을 좀 찾아보면 많은 이제 그 잘 나가던 제국들이 한순간에 몰락한 것은 관료 사회의 부패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도 지금 공무원 부패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방위사업체 이제 부정 부패 이런 것들이 국방의 어떤 근간을 흔든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무원들은 더 높은 수준의 어떤 직업 윤리가 요구되는 그런 직업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또 여기서 우리가 세금 얘기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네. 나란 일 하시는 분들 세금 너무 팡팡 쓰시는 것 같아요, 사실. 나 이번에 또 세금 내야 되는. 네. 기분 좋았는데 왜 세금 얘기를 우울하게 만들어? 아니 근데 정말 어렵게 벌어서 세금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 부모님들도 힘들게 맞벌이 하셔가지고 꼬박꼬박 매달 잘 내고 계시는데 좀 올바른 데 쓰였으면 좋겠어요. 특히 지금 저희 오빠가 군인이에요. 그래서 좀 잘 쓰였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가지고 요즘도 왜 연말 되면 그 멀쩡한 보도블록 이렇게 다시 새 걸로 교체하고 이거 아직 쓸만한데 왜 갈지 이럴 때 사실 많아요. 맞아요. 연말에 꼭 많이 또 그런 네. 일들이. 네. 그런 거 보면 조금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다 국민의 세금인데. 네. 근데 실제로 이 예산을 유용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뭐 정말 이제 공무원들이 정말 사적인 용도로 쓰는 그런 유용비나 접대비로 이제 쓰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자기들과 관련된 이익 단체 예산을 지원해주는 그런 경우도 많이 또 있는 걸로 이제 사실상 뭐 감사원 조사 결과에 이제 드러나는 부분들이 네.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만 줄여나가도 아까 뭐 국장님이 얘기했던 멀쩡한 뭐 보도블록을 갈아치우고 뭐 네. 예산을 이제 거의 쓰기 위해서 예산을 쓰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예산에 대한 어떤 잘못된 어떤 집행 이런 부분만 잘 고쳐나가도 정말 필요한 곳에도 다 효과적으로 잘 쓰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공무원분들도 그 해외 연수도 가셔야 돼요. 예, 좋은 뭐 선진 행정 같은 거 보고 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관광을 하고 오시니까 이제 그 내 돈 가지고 관광하시니까 그래도 네.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신뢰하는 직업, 믿음이 가는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할 얘기들이 참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이제 대망의 1위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21.6%를 차지한 1위가 과연 어떤 직업일지. 진짜 궁금하네. 두구두구두구두구 짠. 소방관이네요. 소방관. 저는 소방관이라고 하면 빠른 시간 내에 사고 현장으로 날아오는 슈퍼맨이 떠오르는데요. 국민의 재산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시민이 위험한 사고 현장에서 뛰어나올 때 사고 현장으로 뛰어들어가는 소방관. 소방관에 대해 알아보러 지금 출동! 전 세계 25개국을 신뢰도 있는 직업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15개국에서 소방관이 1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이제 좀 비슷한 측면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소방관이 1위를 우리나라에서 특히 좀 1위를 차지한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소방관이란 직업 자체가 정말 국민의 어떤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생명보다도 우선시하는 그런 이제 직업적 소명의식이 굉장히 이제 투철한 그런 이제 직업군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지만 소방관들의 그 근무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그렇죠. 뭐 자비로 이제 뭐 정말 자기 이제 그 장갑을 산다라는 그런 뉴스가 한때 좀 많이 해자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뭐 얼마 전에도 보면 예. 소방관을 위한 복지 예산 예. 저번에 그 국회에서 잘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더 늘려야 되는데 잘렸단 말이에요. 네. 예. 그리고 정말 재미있는 통계 중에 하나는 소방관들 중에 순직자보다도 자살자 비율이 더 높대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 뉴스인데 네. 그만큼 이제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분들이 국민들한테서 인정받고 지지받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정말 제가 보기에도 소방관은 이게 사명의식이 없으면 못하는 직업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요 2위까지도 보면 약간의 뭐 청탁이라든가 이런데 이런 유혹들이 좀 있는데 여기는 정말 별로 그럴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 사진 기억하시나요? 네. 이게 그 새벽에 부산 연산동 화재 때 진화 작업을 겨우 마치고 끝나고서 식사를 하시는 모습인데 이 사진으로 많은 분들이 또 눈물을 흘렸던 가슴 아파했던 사진이에요. 근데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만약에 여기 있는 분이 내 가족이라면 내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으로 보다 보니 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저도 이제 사실 일하다가 밤에 저렇게 컵라면을 먹고 근데 저 느낌하고 많이 틀리네. 네. 좀 우리 국민적인 어떤 그 공감대를 빨리 형성해서 초우 개선이 좀 빨리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소방관의 기도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네, 어느 소방관의 기도. 제가 업무의 부름을 받을 때는 신이시여 아무리 강렬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어린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고 공포에 떨고 있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저에게 언제나 만전을 기할 수 있게 하시어 가냘픈 외침까지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신속하게 효과적인 화재를 진압하게 하소서. 저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케 하시고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어 저의 모든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키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신의 뜻에 따라 저의 목숨을 잃게 되면 신의 은총으로 저희 아내와 가족을 돌보아 주소서. 마지막에 짠하네. 응? 네. 이건 이 시가 이제 1958년 미국 캔자스에서 엘빈 윌리엄 린이라는 소방관께서 이제 쓰신 이제 시인데요. 이분이 이제 화재 진압을 나가셔가지고 어린아이 3명을 구하지 못해서 그 자책감에 이 시를 썼다고 합니다. 네, 확실히 이 시에 진짜 그 소방관들의 직업 정신이나 사명감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또 그냥 지나갈 수가 없겠죠. 오늘 1위의 주인공을 초대했습니다. 서대본 소방서 고동우 소방관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와, 체격이. 네. 아니 뭐 갑바가 요즘도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요. 5월에는 특히 어떤 일 때문에 바쁘세요? 뭐 화재 포함해서 5월 달에 이제 날씨가 많이 풀리니까 이제 뭐 야외 활동 중에 일어나는 뭐 사고들, 예를 들어서 뭐 등산하다가 이제 산악 구조 정도 그 정도의 사고들이 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대문 쪽이시면 뭐 좀 특별히 더 많이 발생하는 사고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서대문 근처에 홍제천이라는 곳인데 그게 한강 쪽까지 이렇게 뚫려 있는데 예, 그쪽에서 이제 자전거끼리 이렇게 부딪히는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자전거와 사람끼리 부딪혀서 이제 사고가 나거나 그런 경우가 많고요. 예. 자전거와 사람끼리 부딪히는 사고에도 다 출동을 하시나 봐요. 네, 일단 모든 인명 피해가 있는 네. 예, 그런 신고에는 다 나갑니다.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내가 볼 땐 소방관들이 이게 너무 업무의 그 범위가 넓어요. 넓어요. 네. 항상 그 보면 경찰이 또 출동하기 전에 먼저 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저희는 항상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어서 네. 네. 예, 소방서에 나가면 이제 4분 이내로 현장에 도착할 수 있게끔 최대한 신속하게 네. 그렇게 나가고 도착합니다. 제가 좀 전에 그 소방관의 기도라는 걸 읽었잖아요. 네. 근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저도 소방에 들어오기 전에 수험 생활하면서 예, 영상으로도 많이 보고 소방에 아, 들어와서도 네. 이제 소방서 그 벽 한편에 이제 소방관의 기도라고 이제 크게 이제 걸려 있어서 항상 오며 가며 이렇게 봅니다. 네. 아니, 그럼 저 뭐 원래 그 왜 아이들 보면 그 꿈을 물어보면 어릴 때 저 소방관이 될 거예요 뭐 이러잖아요. 네. 어릴 때부터 꿈이 소방관이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꿈이 소방관이라기보다는 집 옆에 이제 그 소방서가 있었는데 항상 이제 다른 거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사이렌 소리만 들리고 빨간 차가 나가면 항상 뒤쫓아가고 항상 그럴 때마다 뭔가 설레고 예, 네. 자기도 모르는 뭔가 좀 긴장이 동기가 있긴 있었네. 그때부터 시작돼요. 그런데 이 어릴 때 생각했던 소방관과 지금 직접 겪으면서는 좀 생각이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어떠세요? 네. 뭐 항상 이렇게 위에서만 봤을 때는 멋있어 보이는데 막상 이제 현재 들어와서 보니까 위험한 상황들이 예상치 그쵸. 못한 상황들이 네. 엄청 많이 있었어요. 예. 네, 위험한 상황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제일 기억에 남는 현장이 있다면요? 일단 저는 이제 구급대원이니까 주로 이제 구급 출동을 많이 나가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심정지에 대한 그런 출동들 나가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주방에서 주방에서 이제 배선 작업을 하시던 분인데 이제 감전 사고로 이제 심장이 멎고 그래서 네. 현장에 갔는데 이제 그때 이제 뭐 저도 모르게 그냥 일단은 무조건 처치를 해야 되니까 갔는데 네.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배선 그 차단기를 안 내려져 있더라고요. 자칫했으면 같이 감전됐을 수도 있을 뻔한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네. 진짜 아찔하겠네 정말. 네, 정말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되면은 소방관님도 좀 두렵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는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세요? 일단 두려운 마음보다는 이제 뭐 현장에 가서 일단 만약에 내가 이 상황에 처해 있더라면 다른 누군가가 나를 살려줄까라는 그런 생각 가지면서 이제 다른 사람이 항상 위험에 처했을 때는 나를 보듯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사람을 살리자라는 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항상 그렇게 위험한 근무 현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그에 비해서 소방관들에 대한 어떤 대우나 처우는 열악하다고 들었어요. 어떤가요? 항상 이제 위험한 상황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뭐 장비의 노후화라든지 아니면 이제 공무 중 이제 부상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여러 언론 매체들이나 주위에서 이제 열악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요. 네. 지금 현재 있어서는 뭐 이제 장비의 보급률도 많이 높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직원들의 의견도 적절히 반영을 해서 뭐 공상자에 대한 이제 치료적인 그런 지원도 제도도 많이 이렇게 마련되고 있어서 앞으로 더 이제 처우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근데 되게 잘생겼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딱 보면 저 되게 있는 집 자식 같아.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 승가가 팔뚝도 그렇고 네. 그게 그 저 현장 출동해서 뭔가 일을 많이 해서 생긴 자연 근육입니까? 아니면 저 본인이 그 방과 후에 뭔가 좀 키우고 있습니까? 그게? 네? 방과 후에는 항상 이제 체력 관리를 위해서 이제 헬스장 가서 운동을 하고 네. 좋은데? 네. 왜냐면 또 우리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또 지켜주려면 이렇게 또 든든한 몸을 갖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굉장히 멋있으시네요. 네. 힘이 들어가는 거 같아요. 제가 여기서 분위기를 한번 확 바꿔볼게요. 자, 짜잔! 우와.
본인 맞으시죠? 저기 본인 본인이에요? 맞으시죠?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맞아요? 어디 모델했어? 아니 헬스 트레이너 분들보다도 몸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버디빌더 같아요. 보디빌더. 아니 이걸 저기 얘네들한테 보내주. 심쿵해서. 네, 아니 이 사진은- 직업도 멋있는데 몸까지 이렇게 네, 멋있으시고. 이 사진은 언제 찍게 되신 거예요? 아니 이거 이때는- 아니, 내 옛날 사진 아니었어? 정말요? 옛날 사진 다음 주에 공개를 하는 걸로. 네. 그거 확대를. 네, 확대한 거 저 좀 잠깐만. 네. 근데 정말 웬만한 그 사람들이 갖기 힘든 몸을 갖고 계세요. 네. 직업도 멋있는데 운동을 몸까지 정말 이렇게 많이 멋있으시고. 하나요? 그럼 네. 지금도 저 몸이신 거예요? 이런 몸 만들고 있습니다. 뭐 확인하고 싶은 건데. 아니 근데 소방관이라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운동도 아무래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몸이 다 이렇게 좋으신가요? 네, 다 좋습니다. 항상 그 네. 예, 일정 그 하루 일과에 보면 이제 체력 단련 시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요. 그 체력 단련 시간 이용해서 이제 체력 단련실에서 운동하시는 직원분들도 많고 평소에 이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예, 몸이 좋아지고 네. 근데 저는 이 사진이 좀 자기 만족을 위한 계속 건지 사진이에요. 아니면 뭐 어떤 의미가 있어서 찍은 건지 궁금해서. 일단 제가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에는 100kg가 넘는 좀 이렇게 거구였고요. 네, 이제 다이어트를 이제 시작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이제 소방 쪽에서는 이제 그 화상 환자를 위해서 화상 환자 어린이를 위해서 이제 그 달력 화보를 촬영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수익금을 전액 이제 화상 어린이에게 기부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네. 그러면 저그 저 얘기 들은 적 개인적인 저 있거든요. 광고 네. 출연이나 이런 거 가능?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이제 못합니다. 저 서대문 소방서에서 좀 허락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연락할게. 그냥 이렇게 달력을 만들어서 이렇게 재능 기부를 하셨던 걸로. 네. 결혼 안 했죠? 아직 안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있어요? 여자친구 있습니다. 소개시켜 주려고 하신 것 여자친구랑 같아요. 데이트를 얼마나 하나요? 예, 이제 근무 시간 서로 맞춰서 뭐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여자친구분 직업이 그럼 혹시 같은 이제 의료계 쪽에 이제 종사하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그럼 네. 태양의 후예가 막 생겨. 그런데 이렇게 힘든 일들을 하시니까 가족들 반대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어릴 때부터 항상 이제 소방관 말을 해왔고 그때는 이제 장난처럼 들으셨는데 이제 진로를 선택하고 나서는 이제 조금 반대하시면서 좀 염려스러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다른 사람을 도우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이제 제가 잘 설득을 했죠. 그래서 솔직히 제일 먼저 도착해서 어떻게 보면 제일 처참한 네. 현장을 제일 먼저 보는 거죠. 그게 맞아요. 트라우마가 쌓일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그러면은 이렇게 정신적인 네. 뭐 치료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뭐 좀 코스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데? 네, 일단 뭐 개인적으로도 이제 뭐 여가 활동을 많이 이제 즐기려고 하는 편이고요. 뭐 이제 소방 그런 쪽에서도 이제 그런 뭐 소방서마다 이제 심신 안정실이라고 이제 따로 이제 개인적으로 가서 이제 좀 심신을 좀 치유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지원을 해주고요. 근데 그런 심신을 것들이 치료하려면 좀 그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또 출동을 저도 하다 지금 그러면 그게 궁금한 거예요. 언제 봐도 네. 일단 뭐 거기는 24시간이 개방돼 있어서 뭐 퇴근하고서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고요. 뭐 근무 시간 그 상황에도 네. 이제 조금씩 이제 대기하고 있을 때 도움은 되시는 거죠? 확실히 도움은 되죠. 아. 긴장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네. 좀 풀 수 있고 여유를 찾는다는 데서 참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남들이 좀 위험을 피해서 달아날 때 그 위험 속으로 가시는 거잖아요. 이런 힘든 직업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워낙 좀 활동이 좀 활동적인 성격이고 네. 좀 저돌적인 성격인데 그거보다 이제 더 좀 중요하게 작용했던 거는 이제 제가 직접 발로 뛰고 제 손으로 이제 좀 다른 사람의 이제 좀 생명을 구한다는 그런 좀 사명감 그리고 자부심 네. 그게 아무래도 네. 직업을 택하게 된 계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오신 네. 이제 소방관님께서는 이제 사명감, 이제 자부심을 이제 많이 언급해 주셨는데, 근데 실제로 그 현실은 좀 그 근무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그 많이 개선해야 될 점이 많이 있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소방관 10분 중 1분이 이제 죽음을 이제 생각할 정도로 이제 그 우울증이 좀 심각하신 분들이 한 40%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 소방 공무원들 건강 검진 결과 이제 56.4%에 해당한 분들이 이제 건강이 좀 이상이 있다라는 이제 그런 결과도 나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방관들의 평균 수명이 58.8세인데 우리 일반 그 앞에다 모셔놓고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어쨌든 우리 그 소방관 현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또 아는 것도 중요하고 네. 이 정확한 어떤 현상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개선 방안들을 왜냐하면 이제 소방관 입장이 현재 계신 입장이기 때문에 뭐 현상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저는 네.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소방관의 어떤 그 처우 개선 이런 데도 좀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미국은 사실 그 소방관에 대한 그 어떤 대접이랄까 이런 것, 처우 이런 것들이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 최고라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이제 보수도 그렇고 어떤 예우적인 측면. 네. 소방관이 이제 순직하거나 이러면 대통령까지 나와서 다 이렇게 기념사도 네. 해주고 추도를 같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많이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 국민들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굉장히 존경하고 감사하고 표현을 못할 뿐이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오늘 또 이렇게 1위에 신뢰하는 직업 1위에 소방관이 올라왔잖아요.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일단 기분 좋고요. 네. 그리고 또한 이제 직업에 대한 보람도 많이 느끼고 가슴 벅찬 그런 지금 느낌이거든요. 네. 오늘 이렇게 또 TV에 나오셨는데 가족들에게도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네. 저 애인한테 하고 부모님께 먼저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반대도 무릅쓰고 직업을 선택한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후회는 없고요. 이렇게 키워주시고 열심히 뒤에서 지원해 주셔서 정말 존경스럽고 감사합니다. 여자친구한테도 네. 한마디. 사랑합니다. 그렇게. 네. 어우 그냥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도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뭐 항상 저희를 뭐 응원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뭐 다른 거 필요 없이 그냥 인사 한마디, 응원 한마디가 저희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의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항상 옆에서 생명을 지키는 그런 시민 파수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방관님을 네. 포함해서 여기 나와 있는 직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 덕분에 굉장히 든든하고요. 앞으로도 항상 힘내주세요. 네. 네. 신뢰를 주는 직업이라는 것은 결국 자신의 직업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랭킹쇼 자 미끌리를 보면서 나는 오늘 다른 이들에게 믿음을 좀 주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